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새는 이제 미국에서 CVI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FFVD 이렇게 많이 쓰죠. FFVD가 생겼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하나의 뉘앙스 이것을 갖다 지금 밝혔지요. 네. 다시 말씀드리니까 이 동창리 이 부분에 대해서 미사일 엔진 시험이기도 하고 또 미사일대 이 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창관에 대해서 뭐냐, 창관의 개념이 뭐냐 이에 대해서 다수 전문가 논란이 있었죠. 그냥 북한이 보라는 것만 보고 보지 마라는 이것이 창관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IAEA 거기에 대한 그 규범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해 가지고 완전히 사찰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핵실험장 폐기할 때는 아예 전문가도 부르지도 않았고 기자들만 불러서 그냥 멀리서 폭파하는 것만 보여주고 말았는데, 그거는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검증 가능한 그런 폐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에서 보면은 지금 동창리 여기 대해서 창관 그리고 영구 폐기 이 내용은 미국이 요구하고는 FFVD의 연상선상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하게 사찰 검증 미국이 요구한 만큼 받겠다. 네. 이것을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가지고 밝힌 것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다음 지금 이제 종전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그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다. 그 속에 무슨 유엔사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 돼가지고 평화협정 수준의 종전선언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종전선언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아주 주한미군 또 그리고 이 한미동맹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미국이 좀 더 가볍게 좀 이제 생각해가지고 좀 호응에 넣느라 이러한 것을 이 우회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일각에서 나왔던 걱정의 목소리는 남북미 간의 종전 선언이 되면은 유엔 사령부의 존재 가능성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주한미군도 철수하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종전선언 속에 소위 말해서 정전 체제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유엔사 이것도 그러면 종전선언과 동시에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데 이것이 아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명백하게 이해한 것이죠. 그러니까 종전 선언을 하더라도 정전협정 체제는 유지된다는 표현을 못 박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미국 측의 우려를 부식시키기 위한 브리핑으로 보입니다. 그 표현은 아마 좀 그것이 구체적. 이렇게 보면 네. 됩니다.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연장선을 볼 때 종전선언을 할 때는 그냥 그 적대관계를 종식한 이것이 핵심이고 네. 평화협정 이 추진 이 사항에서 이제 앞으로 뭡니까 이 유엔사라든지 또 우리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때 가서 해야 될 문제지. 네. 지금 이제 종전선언 문제 할 때는 이런 유엔사의 문제는 대화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평화협정 체결까지. 네. 정전협정의 그것은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지된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개념 규정도 분명히 할 뿐만이 아니라 종전선언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남북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 공감하고 있는 내용은 미국의 일부 조야에서 걱정하고 있는 유엔사 해체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정치적인 일종의 행사성 선언이다. 이런 예,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문제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이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합의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이런 내용을 설명 안 했지만 네. 대충 추정을 해보면은 비핵화의 합의 방식에서는 탑다운 방식. 다시 네. 말해서 정상 간의 이 소위 말해서 하향식이죠. 그런데 합의 방식과 이행 방식은 좀 다르다. 이행 방식에 있어서는 아마 단계적 동시행도이다. 다시 말해서 이 북한이 이래 가지고 이 핵에 대해서 신고 또 그리고 검증 이에 대해서 약속을 한다면 미국 또한 거기에 대한 걸맞는 종전선언이나 이런 것이 일종의 뭡니까 단계적 동시행도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번에 명확하게 하는 그런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불만도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양쪽에서 갖고 있었던 불만이 당신 쪽에서 먼저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 조치를 해주겠다라든지 또는 미국 행정부의 좀 더 강경한 쪽 입장에서는 비핵화할 거 다 해야 심지어는 그 폐기된 핵미사일을 미국 본토로 가져와야 그다음부터 평화에 대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그 주장까지 나왔었는데 소위 말해서 단계적 동시행동 북한과 미국이 함께 단계적으로 같이 서로가 원하는 것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방식을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 평양 공동선언을 보고 난 뒤에 비핵화, 평화체제 그리고 관계 개선 이 세 가지를 동일선상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합의 방식, 이행 방식이 있어가지고 단계적 동시행동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겠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근데 어쨌든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런 거였습니다. 남승모 기자 질의응답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 또 그에 대한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북미가 해야 될 얘기다라고 언급은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문에 담지 않은 구두로 합의한 네.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 이걸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한 내용을 전해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뭔가 히든 카드를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재한 내용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쭉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현석 기자 얘기대로 합의문에 담지 않는 내용이 또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상상을 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신고나 검증 부분에 대한 검증과 불가역적인 네. 이 부분에 대한 걸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사찰이라던가 미국이 요구하는 핵리스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견은 오갔을 텐데 그리고 어느 정도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고 다만 이것을 하는 네. 수준에 대해서 남북이 대단히 합의를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신고와 검증 부분이 아닐까. 검증에 대한 사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화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백두산을 둘러보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는 아마 삼지연 초대소에서 우찬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백두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삼지연 아마도 케이블카를 장군봉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천지 쪽으로 내려와서 천지 물가 쪽으로 아마 접근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 아주 두꺼운 겨울에나 입는 그런 코트를 입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김정숙 여사를 보시면 이제 머리가 바람에 많이 흩날리는 걸로 네. 보이죠. 바람이 제법 부는 것 같습니다. 예. 양 교수님, 지금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가장 이제 관심거리가 뭐냐면 이 상응 조치, 추가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마 그것에 대해서 그냥 기자들도 질문을 계속 잇따라서 그렇죠.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이럴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신고, 사찰, 검증 이렇게 나눠 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미국이 요구한 핵심 중에서 신고는 반드시 한다. 신고의 대상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비인해서 북미 간에 IAEA 중재에서 북미 실무에서 대상을 잡자. 네. 그럼 대상에 대해서 접점 찾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신고한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사찰과 검증을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종전을 한다면 종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면 신고한 그에 대한 대상에 대한 검증은 좀 더 차후로 미루자. 네. 그 대신으로 사찰 검증에 대한 뭔가 명확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 네. 또 그리고 이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과 미사일 발사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사찰 검증하는 이거로서 좀 대신하는 또 네. 어떤 면은 뭐냐면 약속, 의지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이런 측면에서 뭔가 중재안을 가지고 합의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구분한다면은 과거의 핵이 있을 거고 이미 만들어져서 배치가 돼 있는 핵이 있을 거고 현재 핵이라면 지금 개발 중에 있는 핵일 거고 미래 핵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 또는 연료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동창리나 풍계리나 영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과 미래 핵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과거의 핵이라는 게 사실 핵 리스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겠죠. 미리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미국과 북한 간의 의견이 많이 차이가 났고 미국은 핵 리스트를 내놔라. 과거 핵부터 그야말로 명단을 다 내놔라 이런 거였고 북한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겠다라는 입장 아니었나 싶은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할 중재자로서 얘기할 그 핵 리스트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변을 상징적으로 놓고 현재와 미래 핵을 폐기하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면은 그것으로 일단 종전선언까지는 가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미국이 네. 예를 들어 가지고 풍계리 그리고 동창리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찰 검정 네. 이것만 가지고 종전선을 바꾼다. 받아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크게 이 신고와 사찰 검증 있을 때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미 북한이 신고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네. 15,500페이지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또 그리고 이 비핵화된 국가들이 있어가지고 신고의 분명히 대략 뭐다는 것은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북미 간의 실무자 간의 신고에 대한 대상 이에 대해서 확정하고 그 대상에 걸맞는 저는 북한의 이 신고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사찰 검증하자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네. 일단 지금 이 선언문과 문 대통령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은 미래 핵에 대한 검증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그 다른 시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이게 선언문에 남기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 네. 부분도 또 주목해 볼 텐데. 그래서 이제 이 동시행동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미국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적인 것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신고와 사찰 검증 아닙니까? 네. 거기 되고 난 이후에 종전선언에 대해서 검토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 입장을 잘 알고 또 북한 입장도 해가지고 논의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핵 신고 제출하고 그다음에 사찰 검증에 대해 가지고 미래에 이에 대해서 검증, 사찰 검증하고 그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곧장 종전선언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면은 또 북한은 거기다 또 뭡니까? 상조치로서 영변에 있는 현재 핵, 거기에 대해서 폐쇄, 영구 폐기하는 이런 단계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촉급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북미 남북미 간의 종전 선언을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 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아마 북한도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추정된다만도 이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은 이렇게 다 누가 추정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대표하고 나서 그럼 지금 이제 6.12 이런 선거에 대해서 완전 6.11 이런 이 북미가 대해서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예. 완전 이럴 경우에는 상당 부분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감안해가지고 네. 아마 이런 이 10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또 남북 미중 이런 사자에 의해 가지고 종전선언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그것이 아마 북한과 우리 입장이 아니겠냐 이렇게 우리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숨가쁘고 바쁘게 삶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이상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기로 약속을 한 마당에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올 때 트럼프 대통령도 서울에 와서 3자 간의 종전 선언을 거기서 하는 걸로 여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방안까지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쉽지는 않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열려서 이제 크게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쨌건 이 구체적인 로드맵, 시간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좀 있으면 네. 그러면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종전선언까지 한 번에 나아갈 수 있을지 희망을 갖고 어쨌든 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대국민 보호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기도 했던 거고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문재인 네. 대통령의 언급은 결국 이
정치적 선언에 준하는 종전 선언 정도를 미국이 빨리 받아만 준다면 북미 협상에 굉장히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연내에 가능하다면 서울로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가능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좀 와줬으면 하는 희망을 담고 있는 이야기 충분히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화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천지로 내려와서 천지 물가에서 지금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물통에 한라산 백록담에서 가져온 물을 천지와 섞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천지에 물을 담아서 서울로 가져오기 위해서 천지에 물을 담는 그런 모습도 보셨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차가운 것 같습니다만은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그런 모습도 역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 중에서 지금까지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이 군사적인 긴장 완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합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잘 이행이 되면은 군비 축소 논의도 다시 말해서 병력을 줄이고 무기를 줄이는 그런 논의까지도 나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그 통일좀 선언에 들어가 있죠. 남북 군사 관계에 있어 가지고 신뢰가 구축되면 단계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네. 어찌 보면 이런 비핵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남북한의 병력과 또 무기 이것을 줄여가는 군비 통제 이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을 뭐 다수는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런 병력 규모를 줄인다든지 이런 재래식 무기 줄인 데에서는 상당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간도 협의도 중요하지만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좀 문제가 전제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의 합의도 구두 합의들도 있었는데요. 국회의담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고 지자체 교류 활성화도 합의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지자체장들이 갔으니까요. 국회 대표단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당 대표들이 일부 대표가 갔고요. 박지원 네, 그리고 박 전 금강산 대표는 대표 자격으로 가진 않았습니다만 네. 정동영 대표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 그렇게 수행을 했었고 지자체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네. 최명순 강원도지사가 갔었죠. 경평축구나 이런 것들도 다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에서 전면 가동을 위해서 문 대통령이 이제 북측의 몰수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김 위원장이 여기에 동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 몰수된 그 규모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전혀 이제 몰수 조치가 된 이후에 관리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네. 때문에 상설 연회소를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측 인력이 가서 네.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고려전에 북측 문화재를 함께 전시할 걸 제의했고 여기에 협력하기로 했다. 네, 지금 방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내외가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두 손을 꼭 잡고 드는 모습 보였습니다만은 저 화면이 아무래도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가장 하이라이트 화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소와 내용은 사실 비핵화 합의라든지 군축 군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와는 별개의 어떻게 보면 관광지에서의 손을 드는 모습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이 모두 민족의 영산이라고 부르는 백두산 천지에서 두 정상이 함께 손을 맞잡고 평화와 번영을 활짝 웃으면서 얘기하는 저 화면. 영상이 주는 파괴력도 사실 네.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런 부분도 대단히 인상 깊게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두산을 모르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 화면을 보면 뭐 저렇게 낮은 산 앞에서 사진을 찍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 위치가 해발 몇 미터죠? 2,743m입니다. 제일 높은 곳이 2,700m에 달한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산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수행원 네, 이현석 기자. 백두산을 다녀왔던 그 북한 전문기자 안정식 기자에게 따르면 삼지연 공항, 삼지연까지도 맑음으로 기상청에서 표시를 했다고 그래도 네. 막상 천지에 올라가면
날이 그렇게 흐리답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백두산 천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산이라고 하는데 두 정상이 간 11월 9월 20일 날 하필 그날 저렇게 맑은 날씨에 천지가 웅장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남북 간의 긍정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또 상징적인 네. 하나의 단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 얘기 잠깐 다시 돌아가서요, 김한 기자. 네. 사실상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남과 북이 서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비행도 하지 말고 네. 총도 쏘지 말고 포도 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뭐 아주 간략한 요약입니다만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당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이득이랄까요? 안보상의 이득이라는 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평화의 실질적인 평화를 이행하는 부분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발적인 충돌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왜 남북 네. 간의 비상 상황에서 어떤 식의 작전 수행을 할 건지 공통의 작전 수행 절차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여러 절차를 둠으로 인해서 서로 메시지가 오인됐을 경우에 이제 국지전이 좀 더 커지는 그래서 네.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군사 합의서, 이 보장 합의서 부분 먼저 핵심 먼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대 관계, 이 우발적 충돌 방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상당히 유무형의 이익이 많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최일선에 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지금 이제 대립과 대립소에서 피로감이 젖어 있지 않습니까? 이 피로감이 젖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우발적인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제 국방 이런 데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부분 어찌 보면은 최대한 어찌 보면은 이것을 그 국방이 강화하면서도 어쩌면 다른 식으로 좀 돌리는 비용 이런 게 예.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국민 생활의 안전된 국민 생활할까요? 이것도 있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뭡니까 수출 주대요. 더 나아가서 해외 투자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치가. 긴장이 생기면 생길수록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군사적인 소위 말해서 이번 이 군사 보장 합의서에 의해 가지고 한반도의 적대 관계가 청산되고 전쟁이 거의 종식 이 정도 된다면 이러한 유무형에서 우리의 경제 이것이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외신을 통해서 어제 설명도 이 실질적인 종전 선언이다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유의미하게 좀 다가갈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3차